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석 소장님께서 국어, 수학 과목이 3개년 수능을 비교 분석해 주셨던 것에 이어 오늘은 사회탐구 선택 과목 9개와 과학탐구 선택 과목 8개의 등급 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은 보통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왔지만 수시에서도 특히 메디컬 계열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콘텐츠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탐구 영역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총 9개 선택 과목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등급 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정보입니다. 백분위, 원점수, 표준점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석 소장님께서 이전 대수능 분석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점수는 여러분이 받은 점수, 백분위는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을 100%, 가장 낮은 학생을 0%로 분류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 표준점수는 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반영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산출한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다양하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202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만점을 받은 경우 사회문화 과목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경제, 세계사 과목의 표준 점수도 높은 편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백분위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윤리와 사상은 만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100인데 정치와 법 같은 과목은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 점수가 97이죠. 또 2021학년도 세계지리 등급 컷을 보시면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93인데 이는 만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타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에 비해 백분위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점자가 많으니 표준 점수 또한 자연히 낮아지고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조합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등으로 과목 간 시너지를 내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흥미가 있는 과목, 자신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경제 과목은 난이도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응시 인원이 적은 와중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 표본의 수준도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과목 특성상 수능 당일에 생길 수 있는 변수도 많은 편이고요. 또 일반 사회에 해당하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목은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 간이 난이도 차이가 큰 편이니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를 유의하시고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께서도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탐구 영역이 3년간 등급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탐구 과목보다는 과학탐구 과목이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사회탐구에서보다 표준점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수험생의 경우 학교에서 과학 원 과목은 모두 배우기 때문에 취향과 성적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곤 해서 과학탐구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리원, 화학원 조합을, 생명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화학원, 생명과학원 조합을 선택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과학원 과목이 응시 인원도 많고 과학탐구 중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라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하나에 지구과학원을 끼워 넣는 경우도 많고요. 서울대학교 같이 과학탐구 2 과목이 필수인 경우도 있고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처럼 동일한 과목, 예를 들어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2 과목이 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탐구 영역의 세부 조건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수능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몰라서 낭패를 겪는 수험생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인문계열 수험생과 자연계열 수험생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계열 수험생 중 인문계열에 전략적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졌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보통 과학탐구 2 과목을 필수로 응시하게끔 조건을 걸어두곤 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만점을 받았을 때 과학탐구 과목이 표준점수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또한 성적이 괜찮다면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해 사회탐구, 과학탐구 조합으로 수능에 응시하는 선지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과학탐구 2 과목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해서 서울대학교 지원을 위해 반드시 과학탐구 2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2 과목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도 2 과목 선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웬만하면 과학탐구 2 과목 선택을 말리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거두셔서 서울대학교가 과학탐구 2 과목 응시 조건을 폐지한 것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